사업하다 보면 정말 머리 아픈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죠. 그중에서도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가산세 고지서. 이거 정말 사람 당황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너무 걱정은 마세요. 오늘 이 불청객 같은 가산세를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피할 수 있는지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말 사소한 서류 실수 하나 때문에 직원 한 달 월급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더 나간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가산세라는 걸 제대로 파헤쳐 봐야 하는 겁니다. 작은 착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그럼 가산세가 정확히 뭘까요? 쉽게 말해서 세법에서 정해놓은 여러 가지 약속들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페널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릴 때 숙제 안 하면 벌점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가산세가 뭔지 기본 개념부터 잡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두 가지 포인트, 바로 지급명세서랑 원천징수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또 머리 아픈 계산법은 어떻게 쉽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산세를 안 내도 되는지 그 예외까지 확실하게 챙겨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가산세란 대체 뭘까요? 이게 사실 국가가 세금을 더 거두려고 만든 제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제때 정확하게 세금 신고 좀 잘해달라고 보내는 일종의 신호등 같은 거죠. 이 신호등 규칙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가장 흔한 두 가지 경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산세 종류 파고들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거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업한다면 거의 매달 마주치는 딱 두 가지,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여기에만 집중할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잡아도 가산세 폭탄의 90%는 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실수 유형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바로 직원분들 월급 출 때마다 따라오는 지급명세서 관련 문제입니다. 이게 매달 하는 일이라 익숙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래서 더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지급명세서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 경우는 딱 세 가지예요. 아예 안 내거나 내용을 엉터리로 적어서 내면 지급액의 1%가 부과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혹시 늦었다고 그냥 포기하시면 안 돼요. 3개월 안에만 내면 가산세가 절반, 딱 0.5%로 줄어듭니다. 이거 정말 꿀팁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이 가산세가 막 끝도 없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 한 번에 회사가 휘청거릴 순 없으니까요.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 한도가 바로 1억 원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 사장님들, 여긴 주목하셔야 합니다. 일반 기업의 한도가 1억 원인데 비해서 중소기업은 그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서 5천만 원까지만 부과돼요. 이건 국가에서 주는 명백한 혜택이니까 우리 회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지금까지는 서류 제출 실수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이제는 돈하고 직접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인데요. 왜냐하면 계산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원리만 알면 별거 아닙니다. 복잡한 계산식? 딱 질색이시죠? 그럼 이것만 기억하세요. 원천징수 가산세는요, 그냥 신용카드 연체료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일단 늦으면 내야 하는 기본 연체료가 딱 붙고 거기에 하루하루 이자가 붙는 구조.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이 구조만 머릿속에 넣고 다음 설명 들으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자, 그럼 그 연체료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이 계산법은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이 구조만 이해하면 직접 계산도 가능할 만큼 쉬워집니다. 자, 복잡해 보여도 딱 세 단계입니다. 첫째, 납부일을 단 하루라도 넘기잖아요. 그럼 무조건 안 낸 세금의 3%가 기본 벌금으로 붙습니다. 둘째, 그 벌금에 더해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0.022%씩 연체 이자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금액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막아주는 한도라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안전장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자가 붙어도 세무서에요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까지는 안 낸 세금의 10%를 넘지 않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가산세를 다 합쳐도 원래 내야 할 세금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딱 막아줍니다.
실수로 인한 피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걸 막아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셈이죠. 지금까지는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를 알아봤죠? 근데 안 내도 되는 경우를 아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회사가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예외 조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천징수 가산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주로 좀 공적인 성격을 띠는 곳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국민연금공단 같은 곳,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곳들이 해당됩니다. 아쉽지만 대부분의 일반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결국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이 모든 복잡한 규정들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가산세에 대해 아는 것이 곧 내 소중한 사업 자금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비싼 보험 드는 것보다 이 규정 하나를 정확히 아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절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오늘 내용이 끝나면요.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 회사 급여 지급일이랑 세금 신고일, 달력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확인 하나가 예상치 못한 수백만 원의 지출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세금 관리에 있어서 최고의 전력은 언제나 미리 대비하는 것, 이거 하나뿐입니다.